이번에 2025년 제가 PD로서 처음으로 언론고시를 해봤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번 연도에 어땠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10월까지 총 보면은 전 14번 정도 서류를 접수했는데, 원래 초반에는 제가 원래 시사교양 PD 지망생이다 보니까 너무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시사교양 PD 뽑는 데 자체가 뭐 MBC, SBS, KBS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 거기만 넣으면 너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그 이후에는 뭐 예능 PD건 제작사건 좀 유명한 데는 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사교양 PD다 보니까 논술을 보는 데가 많은데 그냥 기자들 것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자까지 그냥 넣으면서 올해 총 14번의 서류 접수를 했고요. 초반에 썼던 KNN은 서류를 한번 탈락을 해봤고, 여기가 부산 쪽의 방송국인데, MBC랑 채널A가 같은 날에 마감을 했었는데,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아직 서류 결과가 안 나온 게 여기 네 가지입니다. 아직 필기 결과가 안 나온 게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그 나영석 PD님이 운영하시는 제작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능 PD인데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합격했지만 필기를 탈락한 곳이 5곳이나 되거든요. 맨 처음 시작했던 게 SBS 교양 PD인데 이거 서류를 처음으로 제가 공채에 합격을 해봤어가지고 멋모르고 했었고 교양 PD 필기에서 광탈했습니다. KBS도 이번에 3년 만에 뜬 거였었는데 여기도 서류를 합격했지만 필기에서 광탈했고요. TJB도 그 대전방송이라고 여기서 필기를 뽑았었는데 필기가 여기는 3차 전형이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비즈 기자 시험도 한번 봤는데 제가 경제를 좋아해서 시험을 봤는데 탈락했습니다. 농민신문이라고 또 신문이 있는데 여기는 방송 기자로 한번 넣어봤는데 서류는 합격했어요. 근데 필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면접 일정이 겹쳐가지고 필기는 합격했지만 최종 임원 면접에서 탈락한 데가 한국경제TV PD입니다. 여기는 최종까지 갔어요. 필기를 올해 14번의 서류를 했는데 한 번, 필기를 단 한 번 합격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SBS가 가장 먼저 공채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번에 공채를 처음 해봐서 몰랐는데 뭐 기자건 PD건 SBS가 방송국 중에서는 가장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 마감이 6월 23일까지였어요. 엄청 오래됐죠? 이때 교양 PD, 드라마 PD, 예능 PD를 다 뽑았습니다. 저는 교양 PD로 지원을 했었고 사실 이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감사하게도 뽑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서류 전형, 필기, 역량 면접이 그 실무진들이랑 면접을 보는 거고, 이게 심층평가는 2박 3일 합숙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숙 면접 이후에 뭐 임원 면접하고 인턴십하고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SBS가 가장 방송국 중에서 연봉을 많이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전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11월에 최종 입사가 예정돼 있고, 아직도 그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인턴십은 10월 말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그 방송국 공채 시험에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자체가 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정말 난관이었고, 그리고 SBS 자기소개서 문항이 조금 특이했어요. 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유롭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는데 왜 교양 PD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노력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 중심으로 1,500자를 적어라. 그리고 2번 문항. 만약에 뭐 아무 제약 없이 모든 촬영이 가능하다면 꼭 촬영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이고 그걸로 이용한 컨텐츠 제목은 무엇인가를 1,500자로 각각 적으라고 해서 좀 다른 일반 대기업이나 사기업이랑 굉장히 자기소개서가 다르잖아요. 그 언론계에 입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로 자기소개서부터 쓰는 게 정말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문항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적으라고 해서 제가 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어떤 걸 보고 들었고 왜 되고 싶었는지를 좀, 어, 잘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뭔지를 그걸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진짜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했었는지 느낀 점 같은 거를 자면서도 생각을 계속해서 막 그런 게 잠자기 전에 막 눈 감고 있을 때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자기소개서에 어떤 걸 소재를 적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소재를 정리해서 메모장에 막 적어두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항 뭐 아무 제약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해서 저는 이공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그냥 아무 제약이 없다라는 그걸 보자마자 그냥 우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시사 교양의 맥락을 살려서 사회 현상이랑 엮어서 그런 걸 좀 녹여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작성을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방송국 공채에서 자기소개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널리즘 스쿨을 제가 다녔거든요.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제가 4기 자강학생인데 왜냐면 저는 인맥도 없고 여기 방송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시사교양 PD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그런 인맥 같은 것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널리즘 스쿨을 다녔었고요. 여기서 정말 많이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 수업에서도 이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딱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그거의 말에 힌트를 얻어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친구가 알려줬던 건데 뭐 반말로 쓰던 존댓말로 쓰던 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라는 식으로 존댓말로 공손하게 적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얻고 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런 힌트만 참고를 해서 내 마음대로 적어서 한번 내보자.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1년을 날릴 수도 으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말로 뭐 구체적으로 그냥 막 적었고요. 결국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합격하는 게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략적인 스펙, 뭐 소위 말하는 학교, 학벌, 아니면 경력, 경험 이런 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류가 합격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길로 가도 되겠다. 이 PD라는 직업에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던 처음 결과였습니다. 필기 시험을 봤는데 전 필기 시험 자체도 처음이었거든요. 글쓰기 같은 거 안 해봤고 논술이나 작문 그런 거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막 독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술이랑 작문 같은 거 공부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냥 시험을 봤는데 온라인으로 이때 시험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필기에 탈락합니다. 근데 전 당시 SBS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잘 봤다고 혼자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기 객관화 실패였고 제 자만이었다는 걸 이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두 번, 세 번 더 떨어진 다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때 필기 시험 문항 같은 거 복기를 해보자면 좀 많이 복잡하긴 했거든요. 막 영수증 사진 보고 떠오르는 걸 적으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진짜 사진을 줬어요. 그리고 막 뭘 샀었는지 뭐 신선식품은 7일, 다른 건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뭐 구매점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뭐 영수증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었는데 뭐 딸기 우유, 김장봉투, 오이, 게토레이 제로, 마이쮸, 짜파게티 이런 걸 그냥 막 적혀 있었고 여기에 연도랑 날짜, 인물을 설정하고 제목까지 달라고 하는 게 필기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시사교양 필기시험인데 뭐 이런 장문 문제를 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5가지 중에 한 문장으로 꼭 시작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정말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길래 저는 범죄 스릴러물을 그냥 이야기로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정말 잘 쓴 줄 알았어요. 1500자에 시간도 널널하게 남고 막 엄청 잘한 줄 알고 막 메타포 막 은유 막 그런 거 적어가지고 와 진짜 잘 지었다 이거 엄청 사회에 경종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만드는 합격 작문을 어떻게 적는 건지 사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의문이라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